이 종목은 대체 왜 오르고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이죠. 바이오주는 이제 이 코너 단골 손님입니다. 오늘 또 나와봤고요. 현대차 그리고 신대양재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7은 제로투세븐 점검해볼까 하고요. 18% 넘는 급등, 최근 들어서 이 급등세 시연해내고 있죠.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경협주들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으로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영유아 관련 업체죠. 오늘까지 9일 연속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그 사이 주가가 한 50% 이상 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7,940원대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어떤 방향이 더 이어질지 궁금한 오늘입니다. 탑6 종목은 신대양재지입니다. 골판지 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오늘 종이목재 관련 업종들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냅니다.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신대양재지이고요. 중국이 올 초부터 폐지 수입에 대한 규제를 내렸죠. 이 폐지 가격이 급락하고 이러면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판지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시각 현재 8%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탑5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중동에서 선박 수주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규모가 1,8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시각 현재 10% 넘는 상승이고요. 91,900원 현재가 형성합니다. 다음 볼게요. 좋은 종목이 있는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 급락하는 종목도 있기 마련이겠죠. 휴젤입니다. 12% 급락하며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어닝 쇼크 기록했고요. 휴젤을 우리 여성분들 미용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필러 그리고 보톡스 관련 업체로 꼽히고 있죠. 필러 수출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지적 나오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48만 2,2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보겠습니다. 오늘도 몇몇 종목들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의견은 두 가지죠. 여전히 미래 성장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의견. 또 하나는 거품 많이 껴있다라는 지적. 어떤 흐름을 맞춰야 될지 잠시 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2로는 현대차입니다. 4% 넘는 하락이군요. 낙폭 많이 키웠는데요. 1분기 실적 부진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많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환율도 문제였고 긴 파업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이슈는 기대를 걸어봄직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 우세할지는 조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1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제일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5%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면서 86,4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에 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SK하이닉스 꼽아놓고 있습니다. 종목 분석해볼게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먼저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서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 자체도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현재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IT주로서의 어떤 그러한 가치 부분들까지 이제 아우러져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본질 가치를 본다라면 어제 이제 실적이 나온 것이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를 본다라면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서버 디램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여전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점 논란도 있고 수요 둔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안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우려감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그러한 수준이죠. 그렇게 된다면 IT주가 주가도 또한 신고가를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미래에 충분히 수익성으로서 보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 넘는 그러한 상승폭을 나타냈고 지금 4%대 후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며칠 조정받은 것들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부분은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3%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2,500선까지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인 2,600선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결국 IT주들이 지수를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IT주들이 주식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면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이번에는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의견은 좋아요로 찍어 놓고 갈까요? 예, 좋아요를 말씀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전고점 달성도 가능할까요? 전고점이 3월 부근에 9만 1,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충분히 달성 가능할까요? 10만 원 넘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갈 길이 좀 멉니다. 이제 사상 최고의 이익을 이제 계속해서 구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여전히 D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물론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해야 되긴 합니다만, 현재 1,070원대 그 포지션이라면 충분히 내성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조가 다소 가파르게 가던 원화 강세 기조가 좀 꺾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본다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좋아요 의견 찍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현대차 보겠습니다. 1시간 전쯤 실적이 나왔고요. 네. 영업이익이 뭐 반토막 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이요. 지금 주가도 많이 밀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까?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일까요? 어떤 쪽입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환율과 파업 문제를 이제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과연 진정한 이유일까라는 부분에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이 물론 1,100원에서 1,050원대까지 밀려 있는 부분들이죠. 네. 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해외에서 판매가 늘어나게 된다면 환율 부분에 있어서 보통 원화 강세가 들어갔을 때도 현대자동차는 우리는 환율과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누차 얘기했던 것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좀 핑계가 궁색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업이 1분기에 단 4일이었습니다. 4일 동안 매출이 안 일어난 것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었느냐. 과거 현대자동차는 여러 가지 파업들을 겪어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파업 손실로도 조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국내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는 코나를 필두로 해서 판매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타페 신형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해외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중국에서 매출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 미국에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결국 가장 그 근본적인 자동차 판매의 어떤 부진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글쎄요. 저가 매수의 기회보다는 오히려 현재 현대자동차가 올라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었던 부분들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는 빼고요. 도장을 나빠요, 글쎄요. 둘 중에 뭘 선택하죠? 글쎄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사 측의 얘기를 좀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이제 반락의 여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을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글쎄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낙폭을 키우고 있는 현대차인데요. 일단 앞으로의 이 전망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시군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주에 대한 진단을 또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최근 들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강한 그렇습니다. 건 강해요. 예. 어떤 평가 가능한가요? 일단은 먼저 이제 오르고 떨어지고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라가는 부분들을 네. 따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르고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컸었죠. 제약바이오는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종목들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메디톡스를 필두로 한 보톡스 관련주들은 실적들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삼천단 제약이나 이런 것들은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결국 실적 시즌에 있어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떨리는 종목군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먹고 살았던 종목군들인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실적들이 뒷받침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빠지고 그나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셀트리온, 한미약품, 메디포스트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 오늘 올라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보여준다라면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개별성 재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식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다소 지금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반등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아요 도장 찍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좋아요 도장을 찍어도 될 것 혹시 같습니다. 소장님 바이오주 관련해서 예. 탑픽은 어떤 거 주로 보세요? 오늘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저는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미약품이 임상을 중단을 했었죠. 그걸 지금 회사에서 본다라면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좀 보는 그러다가 미래 가치를 접고 경제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향후에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겠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이번의 결정은 과감성 있고 좋은 결정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바이오주. 이어서 휴젤 이 종목을 볼게요. 바이오주에서 따로 이제 떼어놓고 보는 이유는 이 개별 악재가 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수장님 이에 대한 의견도 주시겠습니까? 일단 휴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실적이 별로 이렇게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톡신에 대한,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회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필러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매출이 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메디톡스는 보톡스의 강자고 휴젤 같은 경우는 필러의 강자다라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매출이 좀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라면 휴젤 같은 경우 성장성이 전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2분기 이어서 3분기에는 또 임상 실험에 대해서 3상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회사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라면 2분기부터 실적은 다시 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3분기 때 새로운 신약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면 지금 오히려 현재 물론 PR 단계가 상당히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일시적인 요인이라면 오히려 저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휴젤 이 시각 현재 12%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긴 하나 앞으로 이대로 무너진다라고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요.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열어두고 분할 매수 접근. 그럼 좋아요 이렇게 예, 좋아요를 줄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하는 이 주가에서도 좋아요 저희 도장 찍고 갑니다. 수장님 4개 부문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네.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 등등해서 4개 중에 내일장 탑픽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인 휴재를 좀 말씀드리도록 휴재요.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네. 좀 빠지고 있는 종목이라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히려 분할 매수해서 종목을 모아둔다라면 과거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60만 원대 갔던 것들이 30만 원, 다시 5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왔었던 그런 주가 궤적들을 좀 그리고 있었죠. 거기에 영업이익이 무려 40%가 넘게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의 조정, 오늘의 낙폭이 뭐 한 12%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조금 분할 매수 관점 접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 괜찮긴 한데 수장님 혹시 차트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이 구간은 깨지면 좀 어렵다라는 구간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주봉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나서 주봉이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45만 원 선 정도, 네, 네. 45만 원 선 정도 본다라면 지금 오늘 이제 45만 원 부근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차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기는 지켜야 된다. 예,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네. 좀 되고 있고요. 일부 좀 밀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다라면 20% 정도까지 열려있는 40만 원대까지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밀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네. 45만 원 선 부근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내렸던 그리고 이슈가 됐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소장님 시장 전체에 대한 평가도 좀 내려주십시오. 오늘 오랜만에 올랐잖아요. 예, 오랜만에 좀 올랐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좀 미약합니다. 근데 가장 투자분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최근에 외국인들 오늘 이제 선물 매수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이제 MSCI 지수 편입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금의 어떤 이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서 미국 그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환율 움직임을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오늘도 이제 3원 정도 환율이 빠지면서 1,070원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라면 현재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유출해 간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워낙 강세 기조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현재 지켜주고 있는 그런 수준을 바라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이탈은 단순하게 일단은 중국과의 어떤 로테이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런 부분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 내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죠. 그 이후가 된다라면 네. 오히려 다음 주쯤 되면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않겠는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하고 싶습니다. 1%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이제 마감 임박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살피러 가겠습니다. 네, 웰컴 투 외국인. 외국인을 귀환해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장중한테 2,480선을 터치했는데 마감은 2,474선에서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내리다 오늘에서야 상승 우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세가 포착이 되면서 878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만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에서 4% 강세고요. 하지만 현대차 유일하게 소외가 돼 있죠. 4.57% 내리면서 장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였습니다. (4월 26일)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충격 여파로 연일 하락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감도 1.18% 오른 2,477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대형 IT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 힘을 실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만에 상승 우위로 전환에 성공을 했으며 1%는 지켰습니다. 878선, 879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투자 주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시장에 들어온 거죠. 외국인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834억 원.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내내 사다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372억 원의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도 기관 따라 동반 매도했습니다. 380억 원대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은요. 외국인이 다른 날보다 매도 물량을 줄였지만요. 여전히 가장 큰 매도 주체로 작용을 했습니다. 359억 원의 순매도 우위였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4거래일 연속 사자를 외쳤습니다. 524억 원의 순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그룹주들의 실적도 쏟아졌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45%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분기 홀실적의 삼성물산, 삼성전기도 나란히 오름세, 삼성바이오로직스 4% 강세, 보다 크게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1분기 실적 악화에 주가가 내림세를 보였고 4.57% 하락한 15만 6,50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분위기 짚어드렸습니다.